이제 여기 제 소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뭘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임원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원경제연구소는 연구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려고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체제를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모아서 연구소를 이제 설립했습니다. 근데 연구소를 설립한 그 뜻을 세운 사람은 정명현 박사라고 과학사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석사 논문을 자산업으로 쓰셨어요. 저 임원경 연구소 소장님이. 근데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뭐 여기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아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여기 저 밑에 보시면은 임원경제지, 향내지, 전어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어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어지 오른쪽 제일 밑에쯤에요. 전어지라는 책에 음용고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자산어보 내용하고 많이 겹습니다. 물론 이 자산어보는 해양 어류 이쪽을 다루고 있고 전어지에는 민물고기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번역하고 있는 임원경제지라는 책은 전어지라고 의류에 대해서도 뭐 다루고 있고 뭐 말, 소 이런 동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문제, 곡물 생산, 채소 농사, 그다음 나무나 약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번역했다고 하는 정조지 그 생산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거쳐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 제일 중요한 기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을거리 음식은 뭐 반드시 제일 1순위고 기물이라고 하면 옷과 집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옷과 집, 의와 주.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임원경제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사람이 뭐 의식주가 충분하고 잘,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꼭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취미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살지 뭐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고 뭐 의학, 그리고 뭐 시장의 어떤 상황, 전국의 어떤 당시의 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 문사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조지를 주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시들도 같이 이렇게 작업들을 해나가고 쉽게 말하면 다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초벌부터 쭉 해오고 있는 두 역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은 모든 임원 경제지 16개 지를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나간다는 거 그게 좀 다른 번역 작업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소개하라고 했는데 소개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공은 가정대학에서 가족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가정대학에서 가족학을 전공했는데 임원경제연구소에서 한 20년 동안 음식책 번역하고 임원경제지를 번역하면서 요 물질 문화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박사 논문은 조선시대의 음식과 남녀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조선시대 가족의 식색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학위하자마자 이제 연구소에 그전에는 역자였는데 지금은 직원으로 같이 합류해서 벌써 한 10년째 또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길어가지고 자산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은 오늘은 서문만 잘 읽어도 오늘은 성공할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공부해온 내력이나 그런 것들 잘 알 수가 없어서 일단 한문을 오늘 처음 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쉽거나 너무 좀 초보자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산후보라는 책은 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어, 조선 후기 들어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생하는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작업들이 나왔지만 호남 정약선 선생이 저 시골로 시골이라기보다 완전히 절도로 이제 유배를 가서 관심을 가지고 어류에 대한 해양 어류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 학문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 혹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어땠고 중국은 어땠고 일본은 어땠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시각 그리고 자산오보 출현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짚어가면서 자산오보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산오보라는 책을 딱 봤을 때 그 해양 생물학자인 정문기 선생 그리고 우리 일본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 그리고 현산오보를 찾아서를 내주신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 한 세 분 정도 이름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의 그 노고에 힘입어서 자산오보라는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자산오보가 널리 알려지고 우리 조상들의 업적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살았던 생물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매우 이제 감동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오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16개 파트로 이루어진 그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임원 16지라고도 일컬어지거든요. 그 중에 한 지로 유예지라는 지가 있습니다. 유예지. 유예지는 옛날 선비들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초등 커리큘럼으로 유계라는 게 있어요. 유계. 그 유계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인데 그 유해지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파트가 독서법입니다. 선비들이 갖춰야 될 교양의 첫 번째로 이제 독서가 나오는 거고 그 뒤로 뭐 활쏘기, 뭐 수학, 뭐 글씨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독서법에 보면 사람들이 독서할 때 소리 내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독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들려면은 이제 성독, 소리 성자에 읽을 독자에서 성독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방법도 그와 똑같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을 같이 하고, 각 글자에 대해서 뜻을 새기고 문장을 이제 한번 풀어보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음소거를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음소거 해달라고 부탁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음소거를 좀 해제해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다 그럼 음소거 하고서 따라 읽으면 되겠죠? 네,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돼요. 네, 음소거 해제 해주세요. 전부 다. 뭐 해제했다 나 지금 조용히 해. 예, 뭐 해제하시고 네. 뭐 상황이 안 돼서 해제할 수 없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해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산어보, 자산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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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자, 자산자, 산자, 흑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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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흑산, 여적, 여적 흑산, 흑산지명, 흑산지명, 유회가포. 유회가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매우 잘 읽으시는데요. 이제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했던 음소거를 다시 음소거 해주시면 돼요. 네. 자산어보라고 이제 읽었는데요. 자는 이 자자고, 산은 왜 산자고, 어는 물고기 어자고, 보는 이제 고첩 보자인데요. 자를 이 자자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라는 뜻이 아니고 금다는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현산어보로 읽어야 된다. 현산어보를 찾아서 뭐 이런 책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산은 이제 지명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산은 지금의 어디를 말하느냐, 흑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산은 지명이고 어는 물고기 어고, 물고기 옆에 삼수변을 딱 갖다 붙이면 무슨 어가 될까요? 물고기를 잡을 어자가 되죠. 여기서는 그냥 물고기 어자입니다. 보는 족보 할 때 그 보자입니다. 족보가 뭡니까? 조상의 계통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조상의 계통을 밝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반개로 퍼지는 그런 저와 피를 나눈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족보죠. 그 족보에 대한 학문을 보학이라고 하고,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보가 붙는 그 책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초에 대한 모든 것들의 기록, 난보, 대나무에 대한 모든 것들의 기록, 죽보, 대죽자를 써서 죽보,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보죠, 어보. 어보하면 우리나라에 뭐 3대 어보라고 일컫는 책들이 있는데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고, 창원 앞바다의 물고기들을 기록한 우해이어보가 있고, 또 서유구 선생이 쓴 이 전어지의 어명고,
이런 책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어보가, 어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은 책은 우리나라에서 자산어보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자산이라는 건 흑산도고, 그래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책 제목에서 우리는 그 어보라고 했으니까 물고기를 비롯해서 어류, 뭐, 그리고 뭐, 계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보에 해초가 들어갔다, 혹은 해수가 들어갔다. 해수라고 하면 바다에 사는 뭐 동물들, 어류가 아닌 다른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럼 어보라는 책 제목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넓게 보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여기 서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체크해 가면서 같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처음 읽은 문장을 그러면 다시 제가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자 흑산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구조냐면, 자라는 것은 놈자자거든요.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라고 해서 자산을 딱 앞에 내놓는 그런 말이죠. 자산이라는 것은 흑산이다. 흑산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흑산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흑산. 금을 흑자에 매산자죠. 예. 금은 산, 혹은 금은 왜, 금산,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흑산이다. 근데 자산이라고 했을 때하고 흑산이라고 했을 때 한자로는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흑산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조금 어두컴컴하고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자 흑산야. 자산자 흑산야. 예, 좋습니다. 자산자 흑산야라고. 근데 읽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들어보고 지금도 읽으시는 걸 들어보니까 꽤 이제 한문에 조금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마음을 놓고 강의를 이제 진행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따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따라 읽으실 수는 없습니다. 여적 흑산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나 여자. 그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문에. 나 여자가 있고, 나 아자가 있고, 나 오자가 있죠. 여러분들 김이 독립선언서에는 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라고 표현했죠. 오등은 자의 아 라고 할 때 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글자는 아마 나 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를 지칭하는 글자 중에서는 기자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적이라는 말은 귀양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귀양을 간다. 귀양을 가 있는 장소, 적소라고 하죠. 바소자를 써서
제가 인문경제지 정조지라는 음식책을 번역했는데 그 음식책은 또 11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파트가 식감찰요라고 해서 음식할 때 감은 동의보감할 때 감, 찰자는 뽑을 찰자, 요는 요점할 때 요점. 그래서 식감찰요는 식재료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식감찰요인데 그 식감찰요의 그 식재료에서 제일 첫 번째 누구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물인데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의류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급류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새도 나오고 수류라고 해서 네 발 달린 짐승 이런 종류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10번째 파트에 가보면 정조지의 10번째 파트에 가보면 술 빚는 파트가 나옵니다. 술 빚는 파트. 그 술 빚는 파트에 어떤 소주가 나오냐 하면 적선 소주라는 술이 나옵니다. 적선 소주. 적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귀양갈 적자에 신선선자 적선. 그럼 적선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을 이제 지칭하죠. 이태백. 나는 신선인데 이 지상으로 지금 귀양을 와 있는 신선이다. 이태백이죠, 이태백. 술 없이는 못 사는 이태백. 적자 설명하려고 지금 적선까지 간 건 좀 너무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음식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적자 한 글자가 나오니까 적선 소주로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버리네요. 이게 적선 소주라는 건 그만큼 이태백이 술을 좋아했다는 거고 그 술 속에서 음식과 연결이 되고 그 술과 음식에서 또 시심이 일어나고 술과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과 버타고 또 무엇과 가장 버타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시를 짓자면 자연과 버타게 되죠. 그 자연이라는 건 조수, 초, 목 뭐 이런 것들이죠. 풀과 나무, 뭐 물고기, 짐승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버타게 되는데 여적 흑산. 내가 흑산에 유배를 와서 유배를 왔다라고 끝내는 게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더 편하겠네요. 나는 흑산에 유배를 왔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연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살러 온 것도 아니고 유배를 왔다. 유배를 왔다는 거는 뭐냐 하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사형에 처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사회와 완전히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그걸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단절시키는 건 뭐겠습니까? 사형이고 잠시 혹은 장기간 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단절시키는 거는 이제 귀향을 보내는 거죠. 흑산도로 귀향을 보냈다. 귀향을 보내는 것도 사실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 정약용생이 처음 유배를 갔던 장기 혹은 뭐 강진 뭐 이런 곳은 서울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육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뭐 제주도만 해도 좀 괜찮죠. 그래도 큰 배가 다니고 그 섬의 크기가 매우 크고 사는 사람들도 크고 그런데 흑산도 이런 데로 유배를 보냈다는 건 매우 이제 유배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아주 이제 고생스럽고 격리를 시켜도 아주 독하게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왔는데 흑산지명 유해가포 여기에 자산어보라는 책 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큐가 되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산지명, 흑산이라는 이름은 지자는 갈지자고 명은 이름 명자입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은 이 흑산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흑산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연유 흑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지금. 흑산지명, 흑산이라는 이름은 유해가포라고 했습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은 유해하기 때문에 가포, 포라는 말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공포스럽다 라는 말이 있죠. 그 공포스럽다고 할 때 포자가 이 포자입니다. 마음 심자의 펼 포자입니다. 포. 이 펼 포자라는 것은 배 포자이기도 하죠. 배. 판배할 때 그 배. 가포.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해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는 극하다는 말이고 해는 어둡다,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는 유명을 달리하다고 할 때 그 유자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계. 명은 밝음의 세계, 삶의 세계죠. 유명을 달리하다라는 말은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유해하다는 건. 회는 금음회자입니다. 달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금음날 밤을 연상시킵니다. 유해는 말 그대로 정말 캄캄하다.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공포스러운 거죠. 가포라고 했으니까 가는 가능하다. 가라는 말이 나와서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아보시면 수, 우, 미, 양, 가라는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 우, 미, 양, 가를 보면 수, 미, 양, 가를 보면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성적표에 성적 매기는 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수, 깨어나다. 우,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 양호하다. 가, 가능성이 엿보인다. 좋은 말만 다 붙여놨죠. 성적표에.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 다닐 때나 수미양가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가하면 정말 나쁜 말인 줄로, 양하면 정말 힘든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수미양가가 다 어떤 가능성,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전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그런 용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은 유해가포, 아주 캄캄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공포스럽게 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의 버금가는 그 귀향을 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지명이죠. 흑산이라는 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인 서독 첩칭 자산 자역 흑야라고 했습니다. 가인 서독 가인이라는 것은 집가자의 사람 인자니까 번역하면 집사람이죠. 요즘 어느 감각의 집사람이라고 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 집사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 집사람이라는 말을 쓰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 아내, 처, 부인, 와이프 이런 분들이 집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실질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집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 요즘 어느 감각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 근데 여기서 가인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집사람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은 거죠. 우리 집 뭐 식구들이라는 식구들, 우리 집 식구들, 서울에 남아있는 식구들, 가인 서독 식구들이 편지를 보낼 때 서독, 서는 글 썼다고 독은 이제 서간문 독자인데 서독하면 편지를 말하는 거죠. 서독. 이 가족들의 편지에서는 첩칭다산이라고 했습니다. 첩이라는 말은 자주, 종종 그런 뜻입니다. 자주 이 흑산을 칭했다. 뭐라고? 자산이라고 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은 매우 어두컴컴해서 공포스럽다. 우리 식구들은 편지에서 종종 이 흑산을 자산이라고 칭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연결이냐면 이 흑산이라는 글자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편지에서는 거의 자산이라고 흑산을 불렀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산을 현산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그 주장도 있지만 자산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에서 근거로 삼는 그 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논거가 여러 있겠지만 흑산이라는 게 검다 뭐 이런 뜻이어서 어두컴컴하다 이런 뜻이어서 공포스럽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불렀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금을 현자의 의미를 덧붙여서 얘를 현산이라고 읽으면 이 서문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어두컴컴하다 이런 느낌을 좀 적게 주는 자산이라고 읽는 것이 요 서문의 취지하고는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산이라고 불렀는데 자역 흑야 자라는 것도 역시 흑 금다라는 뜻이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산해중 의족 극번 이 지명자 선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 같이 있지를 않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두신 걸 모두 해제해 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아까 읽었던 것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어보 자산어보
자산자, 자산자, 흑산야, 흑산야, 여적 흑산, 여적 흑산, 흑산지명, 흑산지명, 산지명, 유회가포, 유해가포, 가인서독, 가인서독, 첩칭자산, 첩칭사산, 사산, 자역흑야. 자역흑야. 예, 아유,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읽어주시니까 제가 강의하는데 큰 힘도 되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글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그 읽는 내용이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내 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귀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몸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더 확실하게 내 몸에 체화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 내서 읽으면 배가 고파요. 이게 그 칼로리 소모가 많고 따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 소리의 공명을 통해서 명상 혹은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나의 정신을 깨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읽어서 체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시는 게 좋고, 한문을 읽을 때는 지금 제가 읽을 때 쉴 때는 조금 과장되게 쉬고 붙이는 건 확실히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 리듬대로 읽으면 이 문장 구조가 또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산자 흑 사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 문장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자 흑사냐 이런 식으로 그게 딱 맞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산해중. 자산해중, 예, 제가 갑자기 해서 잘 못 따라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산해중, 자산해중, 어족 극번, 어족 극본, 극히 번다 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족 극번, 어족 극번, 이 지명자 선, 이정자 선, 박물자, 박물자, 소의 차랴. 소의 예, 다시 예. 소의 찰야. 탈야, 요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방 읽은 것까지 진행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계속 진행하려고 그러면 제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산해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요 흑산도의 해중, 바다 속, 바다 해자의 가운데 중자죠. 해중. 흑산도의 바다 속은 어족 극번이라고 했습니다. 흑산도 바다 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족이 매우 번성하였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다. 어족. 물고기 족, 무리.
물고기들, 어족이, 물고기 종류가, 어족이 극번, 매우 번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매우 잘 알고 있죠. 태극기 할 때 그 극자죠. 그는 번다하다, 많다 이런 뜻이고, 어족이 극번이라는 말은 물고기 종류가 매우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물고기가 많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족 극번. 그 다음 이자는 한자를 풀 때 말이을 이자인데 and 순접일 때도 있고 but 역접일 때도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들이 매우 많은데 그러나일까요? 아니면 그리고일까요? 그래서일까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우선 흑산도의 바닷속에는 물고기 종류가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지명자 선이라고 했습니다. 지명자 선, 지명, 알지자의 이름 명자. 자자는 앞에 자산자 할 때도 나왔던 거죠. 놈자자, 지명자. 여기서는 정말 놈자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명자. 이름을 아는, 이름을 아는 것이 선, 드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물다. 여러분들 이 선자를 보시면 이 선자는 여기서는 드물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보통 쓰일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조선할 때도 이 선자를 쓰고 생선할 때도 이 선자를 씁니다. 신선하다라는 선자죠. 신선하다. 예, 신선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숙성회보다는 무슨 회를 좋아한다고 하죠? 화로회를 좋아한다고 하죠. 화로회. 예. 우리나라는 싱싱한 회를 좋아한다. 회가 물이 좋다. 이 선자입니다. 선자. 근데 여기서는 드물다라는 뜻으로 지명자 선. 그 다양한 극번한 어족 중에서 지명자. 이름을 아는 것이 선, 드물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자 소의 차량. 박물자. 박물자는 또 뭐냐면 박은 넓을 박자고 물은 사물 물자입니다. 것이죠. 것. 영어로는 thing. 박물. 사물을 널리 탐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박물학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물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동아시아 학문 전통에서는 이 조수, 초목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 동물, 식물, 광물,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많이 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넓고 깊게 연구하는 사람, 박물자. 이 박물하는 사람이 소의 차랴. 이 소자는 한문을 읽는데 매우 자주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보통 바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바 할 때 그 바자죠. 이런 바 할 때 그 소자. 장소 할 때 소자입니다. 장소.
소위 할 때 그 소자입니다. 의찰해야 할 바이다라고. 의찰해야 할 분야이다. 무슨 말이냐면 찰이라는 건 한자에서 본다라고 할 때는 원래 시자를 쓰죠. 이건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본다라고 할 때는 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찰. 세밀하게, 자세하게 탐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을 찰이라고 하는 거죠. 찰. 찰하는 것이 의, 마땅한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의 찰약.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다. 무슨 말이냐? 박물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연애 박방, 연애 박방, 도인, 어두인 의욕 성편, 의욕 성보, 의욕, 성보 정보, 이인각 이연, 이인각 이연 막가 적종. 막가적종 근데 여기 쓰여 있는 글자가 이제 필사로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쓴 글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자체가 한문을 아시는 분들도 이 글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다산어법 번역본 이런 걸 보면 뒤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글자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어떻게 무슨 글자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건데, 한자는 사실 이렇게 필사본으로 써놓은 글씨는 정말 글자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걸 정말 이런 걸 접해볼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접하면서 뭐 매산자, 뭐 문득 척자, 뭐 박물할 때 무슨 박자, 소의 차려할 때 의자, 소의 차려할 때 의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의자가 여기 아래 한글에 나오는 의자하고 글자체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런 글자체들도 있다는 것들도 소소한 재미로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여자가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여자. 아까 여적 흑산할 때 여자가 또 나왔듯이 여기 연애 박방의 도인이라는 말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나는 내자는 이의 내자입니다. 앞에서 요런 형편이었잖아요. 요런 조건 하에서 나는 요런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간다. 요런 흐름이죠. 연애. 나는 이어서 박방의 도인. 도인은 아까 가인이 집사람이었듯이 도인은 섬도자의 사람이니까 섬사람입니다. 섬사람. 무슨 말이냐면 흑산도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호남 선생은 섬사람에 비해서 무슨 사람이죠? 무태에서 온 사람이니까 무사람이라고 지칭하겠네요. 섬사람들 입장에서. 박방, 널리 방, 찾는다. 방은
어디 어디 방문한다 할 때 그 방자인데 말승 자의 모 방자죠. 널리 찾았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섬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나는 섬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모르는 걸 많으니까. 종류가 워낙 많은데 지명자 선, 그 이름을 아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섬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 흑산도에서 통용되는 말로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하고 또 이제 육지에서 혹은 표준말 혹은 중국의 무슨 본토 강목이나 이런 본토에서 나오는 말하고 연결하는데도 상당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차치하고 일단 섬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어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조사를 하냐? 의욕성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뜻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뜻 의자죠. 하고자 할 욕, 이룰성, 보첩보. 보, 기록물로 성, 완성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욕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욕,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할 욕이죠. 욕, 하고자 할 욕, 욕구, 욕망. 물론 여기 욕을 조금 더 세분해서 쓰기 위해서 욕 밑에 마음 심자를 써서 욕망 이런 단어로 이제 쓰기도 하지만 요 자체로도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뜻을 세운 거죠. 사실은 이게 선비정신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려는 정신. 근데 그런 선비정신이 제대로 발현된 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21세기 정도에 그 맹아가 좀 상당히 많이 타기 터서 18, 19세기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록을 남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는 의류,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다루고 그 가족을 어떻게 신발을 만들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은 서울에서, 한양에서, 도성에서 정말 잘 나가는 관료 학자로서 활약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여기 아주 절해고도의 귀향을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신이 할 역할,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냐 하면 이 인각 이언 요 이자도 순정은 아니죠.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뭔가 일이 틀어진 거죠. 어떤 점에서 틀어지냐면 인각 이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인각 이언 이 이자는 여러분들이 산 이름 중에 들어간 이자인데 어느 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글자가 이자가 지리산에 들어가요. 지리산 인각이언 사람들이 각기 딴소리를 한다. 그 좁은 섬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막가 적종 막은 말막자 가는
가할 가자, 적은 따를 적자, 종은도 따를 종자. 갈적자, 따를 종자인데 적이라는 말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적. 여러분들 보시면 요 적자가 갈적자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은 귀양갈적자가 있죠. 그죠? 자산자 흑사냐, 여적 흑산 할 때 그 적자가 있죠. 요 갈적자하고 귀양갈적자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죠. 찾았습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글자. 같은 요소가 있어서 귀양갈적자나 갈적자나 다 간다는 의미가 다 포함이 돼 있죠. 하여튼 요 갈적자는 근데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로지 적자, 전일하다라고 하는 뜻의 적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막가적종, 누구도 그 사람을 오로지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 좀 약간 어렵나요? 막가적종. 한 사람만 딱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 틀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요거는 이 사람 틀이 좋은 거 같고, 요거는 이 사람 틀이 좋은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막자가 말 막자라고 했는데, nobody, 영어로 하는 nobody. 아무도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 막가 적종. 그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 음소거 했던 거 해제하시고요. 바로 앞에 했던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애 박방어 도인. 연애 박방어 도인. 의욕 성보. 의욕 성보. 이인각 이연. 이인각 이연. 막가 적종. 막가 적종. 도중. 도중. 유장덕순. 유장덕순. 상대자. 상대자. 부문사객. 부문사객. 독후고서. 독후고서. 고가빈소서. 고가빈소서. 소사. 수불석권. 석권. 이소견자. 이소견자. 불능박. 불능박. 예, 불능박입니다. 요 박자입니다. 박. 네. 박사할 때 박이죠. 박사님 할 때 박. 그럼 박사는 이제 아주 넓게 아는 그 선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박사. 여기까지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중이라고 하면 길 가는 중에 라는 말로 많이 쓰죠. 한자는 물론 다르지만 여기서는 성도자의 가운데 중자니까 섬 안에, 섬 가운데 유장덕순 창대자. 유뭐뭐자. 뭐뭐라는 자가 있다. 유장덕순 창대자.
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섬사람 중에 덕순 창대자. 성은 장시요. 자는 덕순이고 이름은 창대. 정리가 되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창대고 이 사람이 관례를 행할 때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받은 이름 자는 덕순이라고 합니다. 덕순. 근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덕순이라고 하면 상당히 겸손한 이름이잖아요. 덕덕자에 순할 순자. 덕이 순하다. 덕순. 근데 여러분 자산어부에 보니까 창대가 덕순하던가요? 좀 나대지 않던가요, 성격이? 조금 고집도 있고, 선생도 좀 들이받을 줄도 알고, 자는 덕순이에요, 덕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덕자의 순할 순자. 그런데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좀 나대게 생긴 이름. 창대. 처음은 비록 미미해서나 그 끝은 정말 창대하리라. 창성하고 아주 크리라. 창대.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고 자가 덕순이다. 요게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름 짓는 상당히 그 현명한 그런 뭐 방법론이죠. 이름이 조금 나갔다 싶으면 자아에서 조금 그 사람을 좀 단속시켜주고 해주고 그런 게 있고 호를 지어 호도 마찬가지인데요. 호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쓸 수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조금 더 발양시키는 그런 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조금 나쁜 과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죽여줄 수 있는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창대라는 사람은 자아를 좀 이름하고는 이름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아를 붙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장창대는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두문사객 독호보서라고 했습니다. 두문은 여러분들 두문동이라는 말에서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두자는 막을 두자고 문은 문문자. 문을 닫아 걸었죠. 문을 닫아 걸고 두문. 사객. 손님은 사절하고 무슨 말이냐면 문 꼭 그 잠그고 집안에 들어 앉아서 손님도 받지 않고 공부만 했다는 얘기겠죠. 두문 사객. 독호보서라고 했습니다. 이 참 글자를 안 썼네요. 두는 막을 두자, 문은 문문자, 사자는 사양할 사자, 객은 손님 객자, 사객. 손님을 사양하고 손님을 받지 않고 독은 돈독할 독자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독자 독실하다 돈독하다 좋아하다. 독은 돈독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매우라는 매우 very 매우 좋아했다. 고서 옛날 책을 고서를 그래서 여기서 고서라고 하면 옛날 책이라고 하면 유교 경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당시에 고서라고 하면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옛날 한문으로 된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돌아볼 고자. 근데 요 시야를 조금 돌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가빈소서 집이
빈, 가난하고,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빈. 소소, 적을 소자에 책서. 책이 적어서 가빈 소서.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고 책이 적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이 가난하니까 책이 적은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보통 책 가격이 흑산이라는 소설책은 13,8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자산어고 번역본은 12,9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책들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된 이런 책들은 정말 싼 겁니다. 왜 싸냐 하면 이 종이를 만들고 인쇄하고 하는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찍어내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뭐 책을 이렇게 인쇄한 책이다. 그러면 그 책이라는 게 가격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인쇄한 책보다는 손으로 베낀 거, 필사한 책, 필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이 책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불석권, 요거는 정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음속어 해제할 필요는 없는데 수불석권. 수불석권이라는 말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손수자에 아니불자에 풀석자에 책권자입니다. 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불석권. 풀석자의 책권자.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잠자고 뭐 밥 먹을 때도 참 손에 책을 놓으면 안 되죠. 왼손으로 책 들고 밥 먹는 모양은 뭐 우리 뭐 동시대에도 고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잖아요. 수불석권.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적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손을 놓진 않았어요. 손에서 책을 놓진 않았습니다. 그 이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소견자 불능박. 소견자 바소자에 볼견자 논자자. 본바가 본 것이 소견자, 본 것이 요걸 하나하나 그대로 풀면 본바의 것이죠. 소견자. 그러니까 요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본 것. 소견자 불능박. 넓을 수가 없다. 불능은 뭐뭐 할 수 없다. 아니불 능할능 넓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면 장창대라는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손도 받지 않고 옛날 책을 보기를 좋고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이걸 살짝 돌려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하고 책이 적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것이 넓을 수가 없었다.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이 사람의 성격을 비롯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산어고 작업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문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중유 장덕순 상대자. 도중 유 장덕순 장덕순 상대자. 자, 두문사객 독호고서. 두문사객 독호고서. 고가빈소서. 고가빈소서. 투불석권. 석권. 이소견자 불능박. 이소견자 불능박. 아유,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 성, 염정, 정밀. 정밀. 예, 요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 성, 염정, 정밀. 정밀, 검, 초목, 조수. 검, 초목, 조어. 도어, 제가 지금 잠깐 실수했잖아요. 조은데 조수라고. 계속 초목, 조수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의인데도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실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글자를 엉뚱한 글자로 이렇게 심어놔도 사람들이 그 문장을 제대로 읽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검, 토목, 조어. 접어, 이목자. 이목자. 개, 세찰. 개세찰. 이침사. 이신사. 요거 그 성으로 쓸 때는 심으로 읽는데, 신봉사 할 때는 심으로 읽는데, 이거는 보통 봉사로 쓰고 할 때는 침입니다. 침. 기본은 뭐 침. 이침사. 이침사, 듣기 성리. 듣기 성리. 성리, 고기연 위가신. 고기연 위가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본 것이 넓을 수는 없었는데 다른 또 장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호남 선생이 나하고 자산후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 뭐냐? 연은 그럴 연자인데 여기서는 그러나죠. 그러나 성격이 본성이 염정 정밀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염정 정밀. 정밀, 야, 정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밀하다. 사람이 정밀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깐깐하다 혹은 꼼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밀하다라는 말은. 근데 앞에 있는 염정은 낯선 표현일 겁니다. 염이라는 건 편안할 염자입니다. 편안하다. 정자는 고요할 정자입니다.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 어떤 성격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차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차분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의 자아인 덕순하고 맞습니다. 덕순이라는 자아하고. 덕이 순하다 라는 것하고 맞습니다. 염정이라는 것은. 근데 정밀하다. 같은 정이지만 두 개 글자가 다르죠. 근데 정이라는 발음이
공통된 발음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 둘 다에 풀을 청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정자는 정밀하다고 할 때 이 정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정, 기, 신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 몸의 정은 어떤 곡물을 소비했을 때 그 정화가 모여서 정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밀은 빽빽한 밀자, 빽빽한 밀자. 요 밑에 밀자의 제일 밑에 매산자 대신 벌레 충자로 바꾸면 매산을 꿀밀자가 되죠. 꿀밀자. 빽빽한 밀자. 또 여기 쓰이는 정밀할 때 밀자는 빽빽한 밀자고, 매산자 대신 벌레 충자를 쓰면 꿀밀자가 됩니다. 꿀밀자에도 사실은 빽빽하다는 느낌이 없을 수 없죠. 꿀을 생각했을 때, 벌통을 생각했을 때, 그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 벌집의 모습, 그 이미지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염정하면서도 정밀했다. 차분하면서도 매우 꼼꼼했다. 아주 집중력 있게 과학적인 학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 초목, 조어, 접어, 이목자. 검이라는 말은 평범하다라고 할 때 범이라고 쓰고, 무릇이라고 할 때 범이라고 쓰는데, 모두라고 할 때도 범이라는 말을 씁니다. 검, 초목, 조어, 모든 풀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 초목, 조어, 모든 초목과 조어, 식물과 동물, 모든 초목, 조어에 대해서 접어 이목자. 접어 이제 접하다, 접촉하다, 닿다 이런 뜻입니다. 이목에 닿다, 나의 귀에 닿다, 나의 눈에 닿다. 무슨 말입니까? 듣거나 보게 됐을 때, 초목과 조를 듣거나 보게 되었을 때, 개, 세찰이 침사, 모두라는 뜻이에요. 개는 모두죠. 개, 모두 세찰, 세밀하게 관찰하고, 침사, 아주 깊이 침잠해서 생각하였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세찰이 침사. 세찰이 심사. 이 자를 빼면 세찰 침사. 세찰 침사. 간을 세자에 관찰할 찰자. 자세히 볼 찰자. 간을 세자에 자세히 볼 찰자. 빠질 침자에 생각할 사자. 아주 그냥 가늘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아주 거기에 푹 빠져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생각이 아주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듣기 승리. 여기 승리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서한샘 선생님 스타일로 치자면 빨간 동그라미 2개, 별표 3개 뭐 이런 거죠. 승리. 왜 중요하냐? 승리라는 말이. 이 호남 정약천 선생은 승리학자죠. 과거에
제가 번역하고 있는 임원경제지를 번역한 승석 서유구 선생하고 호남 정약전 선생은 1790년에 과거에 같이 급제한 차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보다 1년 앞인 1789년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은 89학번, 호남 정약전 선생하고 이 풍석 서유구 선생은 90학번, 이렇게 우스개 겸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대학 입학한 거하고 급제한 거하고 조금 급이 다르긴 하지만 이야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승리라는 말은 그 승리학의 승리인데, 여기서는 그 어마무시한 승리라는 말을 쓰면서 승리학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써버린 이분이 그 승리라는 의미를 전도시켜버린. 세찰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그 승리를 얻었다. 그 승리를 얻었다고 할 때, 득은 얻을 득자고, 기자는 거기자고, 승은 본승할 때 승자고, 리는 이치할 때 리자. 그 본성과 이치를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관찰하고 있는 초목과 조의의 승리, 그 성질과 그 생물의 성질과 그 생물이 살아가는 이치, 방식을 득이라는 건 얻었다는 얘기는 이해했다는 얘기, 이해했다는 얘기. 득기 승리. 고 기연위 가신. 그래서 그 말은 장창대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장창대의 말. 장창대의 말은 그 말이 위가신, 가는 가능하다, 신음할 만한 것이 되었다. 기연위가신, 신음할 만한 것이 되었다. 보통 신은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믿을 만한 것이 되었다.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말이 가리키는 실질이 부합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 그 말이 신음할 만하다라고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야 되니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금방 했던 문장, 저기 앞에 장창대 부분부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도중유 장덕순 상대자. 장덕순 상대자. 두문사객 독호 고서. 두문사객 고고서. 고갑인 소서 수불석권. 고갑인 소서 수불석권. 수불석권이죠. 예. 수불석권. 이소견자 불능박. 이소견자 불능박. 불능박. 연 성염정 정밀. 영정 정정 정밀.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읽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연성 염정 정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범초목조어 범초목 조어 접어 이목자 접어 이목자 개 세차리 침사 개세찰이 침사 심사 듣기 성리 이성리 고기연 위가신 고기연 위가신 여수요 어소요 이 요자는 조금 소요 요자는 좀 쉽지 않은 글자죠. 이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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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수요 이관지 여소요 이관지 여지 강구 여지 서차 성편 서차 성편 명지왈 자산어보 명지왈 자산어보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말이 믿을만하다. 근데 앞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죠. 인각이연. 사람마다 각자 자기 말을 한다. 다 다르다. 그런데 쭉 나와서 보니까 상대라는 사람의 말이 믿을만하다. 신음할만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소남 선생이. 여수요. 나는 마침내 요는 맞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이하다. 이 사람을 상대를 맞이하다. 받아들여서 이 관지. 관은 이게 숙소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관, 영빈관, 여관. 그래서 여기서 관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관지. 지자는 대명사로 쓰였고 그를 그를 맞이해서 묵게 했다.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지 강구 서차 승천이라고 해요. 여지. 여는 더불여자입니다. 더불여자. 더불어 숲 이런 말이 있죠. 그걸 한자로 쓰면 여림이겠죠. 숲불림자를 써서 더불여자에 숲불림, 여림, 더불어 숲. 여지 강구. 그와 더불어. 여기서 지자도 대명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강구. 강구하다. 연구했다는 연구. 강은 강의할 강자고 구는 연구할 자인데 강구했다는 것은 같이 공부했다. 공부하면서 연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서차 성편. 서차해서 성편. 편을 이루었다. 여기서 편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 편은 책 편자입니다.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편, 책을 이루다. 성편. 서차는 서문할 때 서이기도 하지만 차례 서자이기도 하죠. 차도 마찬가지 차례 차자고.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물들을 서차, 분류 배열해서 책을 만들었다. 서차 성편. 그래서 명지,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이름하여서 부르기를 자산어부라고 했습니다. 요 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관지, 여지, 명지 다 지자가 대명사로 쓰였죠. 관지할 때는 장창대, 그를 묻게 했고 여지할 때는 장창대, 그와 더불어. 명지는 이 성편한 그 책에 이름을 붙여서 자산어보라고. 자산어보.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한데요. 서문은 그래도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거
방급어. 아, 참. 음소거 했던 거 다 해지해 주시고요. 같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방급어. 방급어. 해금 해체. 해금 해금 해체. 해체. 예, 예. 이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린 거고요.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방급어 해금 해체. 방법 해금 해체. 이자 이자 후인지 고흠. 후인지 고흠. 고여누항. 아, 누항이 아니고 참. 고루. 머릿속에 누항이라고 논어에 나오는 말이 내리에 박혀 있어가 누자가 나오니까 누항이 나오네. 선생님 다음 장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거 아, 글씨체크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제 보거든요. 깜빡했네. 글씨체가 안 보여서 예. 예 깜빡했네요. 확대시켜서 보고 있어요. 예. 어이구, 너무 많이 지나갔죠.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어? 네. 네. 선생님 그냥 30분까지 그냥 쭉 하시죠. 예. 아, 30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 못 그렸지?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고여 고루. 고여고루. 혹 이견 본초. 혹견본초. 이 불문 기명. 이불문기명. 기명. 혹 구무 기명. 무무기명. 이 무소 가고자. 이무소 가고자. 해봤냐. 해봤냐. 이빙속 호리. 이빈속 오리. 불감 독자. 불감 독자. 첩감 창립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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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지 군자. 군자. 인시이 수윤지. 인지 후윤지. 후윤지. 수윤이라는 말은 붙여서 읽어야 네. 됩니다. 제가 약간 수윤지. 걱정했는데 네. 후지 군자 인시이 수윤지. 즉 시서야. 저야. 치병. 치병. 리용. 리용. 리제. 리제. 수가. 수가. 네, 여기까지 붙여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치병, 이용, 이제, 수가. 치병. 이용. 이용 이제 수가. 제가 하나하나 따로 읽을 때는 네. 리용, 리제라고 했는데 붙여서 네.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용, 이용 이제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응, 유자. 고응 유자.
이역이보 이역이보 시인 박의지 소불급운이 시인 아니 예. 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예, 짧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 박의지 시인 박의지 소불급운이 소불급운이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위에서 어떻게 넘어왔냐면 방급의 해금 해체 이렇게 넘어왔죠. 네. 여기서 방이라는 글자가 중요한데 저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자산어보 그러면 사실 어보 그러면 물고기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금 해체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해금 바다에 사는 조류, 바다에 사는 물풀 해체. 해체라고 하면 김, 미역, 파래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해금 하면은 뭐 갈매기 보고 들은 게 적어서 갈매기밖에 안 떠오르네요. 뭐가 또 있을까요? 하여튼 저기 가마우지도 이제 나오겠죠. 가마우지도. 예. 자 보시면 이 책 제목을 자산어보라고 했는데 자산어보라고 했으면 물고기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곁가지를 쳤다는 얘기예요. 곁방자를 쳤다는 거. 곁가지를 쳐서 급의 해금 해체. 어디에까지 급 미칠 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사자 성어 중에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않는다 라든가 뭐 그런 말이 있죠. 급 미치다 어디에까지 이르다 해금 해체까지 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자 후인지 고흠 이자 후인지 고흠 자는 자본주의 할 때 자자입니다. 어디에 기대다 어디에 도움을 입다 할 때 자자입니다. 자자. 그래서 이 자자는 차례 차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개 패자. 조개 패자는 한 분의 조개 패자가 들어오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돈과 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인, 뒷사람, 후세들, 후인들이 고흠, 고는 고찰하다, 조사하다 할 때 조사하다. 흠은 경험할 때 흠자고 실험할 때 흠자잖아요. 이걸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고흠, 조사하고 시험할 자료로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미천으로 내가 후인들이 후세대들이 고험할 미천으로 내가 이걸 남겨준다. 이 선물을 남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여 고루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이 책을 다 써놓고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다 살펴보니까 나는 고루한 측면이 있다. 고루하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고루하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여기서 고루하다는 말은 좀 편벽되고 수준이 좀 떨어진다. 누라는 말이 누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루하다는 말은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요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이제
그 겸사로서 하는 거죠. 혹 이견 본초. 혹 행여 이미 본초서의 견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기명 그 이름을 듣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견 본초라는 건 이미 기록에 있다는 거죠. 이미 기록에 있는데 불문기명 그 이름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은 혹은 구무규명 옛날부터 그 이름이 없어서 옛날부터 그 이름이 그 물고기나 그 해체나 그 해금을 지칭하는 이름이 옛날부터 없어가지고 무소가고 그는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할 수 있는 바가 없다. 무소가고 조사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지 빙속 호리 불감 독자 빙속 호리 빙은 이제 기댈 빙자입니다. 기댈 빙자. 여러분들 혹시 빙흑악 이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석 서유구 선생의 형수 교합 총수를 쓴 빙흑악 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풍석 서유구 선생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분인데, 여자분인데 호가 빙흑악이에요. 실과 허 할 때 그겁니다. 빌허자. 허에 기대어 있는 사람. 매우 도가적인 그런 호를 썼습니다. 상당히 이채롭고 그 당시에 그런 호를 내세우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6.25 사회였고 거기에 여성인데다가 양반 사대부가 빙허각 쉽지 않은. 근데 이 빙속 여기서는 허에 기대는 게 아니라 민간에 기대어 민간에서 하는 어떤 호리는 불을 호자에 그 방언 있잖아요. 방언 사투리 풍속 민간에 기대고 방언이 부르는 대로 하면서 불감 독자라는 말은 독은 읽을 독자인데 여기서 뜻하는 바는 한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한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불감 독자. 이런 경우에는 첩감 창립 기명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종종 감히 창립 기명, 그 이름을 창립했다. 생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이런 생으로 이름을 만들어냈다. 이런 건 참 유학자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인데, 맹렬하게 그런 작업을 이제 감행한 거죠. 손한 선생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지군자. 나중에 군자가 나타나서 전문가 혹은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해놓은 이 작업에 힘입어서 이어서 이 수윤지 닦고 광을 내서 수윤지 하면 그러니까 아주 겸사해요. 이 책 그대로는 못 쓰고 부족한 점이 많고, 뒷날에 전문가 학문이 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요걸 잘 보면 시서야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역할? 병을 치료하고, 위용, 쓰임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 리재, 재물을 잘 다스리고, 여기 리는 다스릴 리자. 재물을 잘 다스리는 수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고응 기자, 진실로 그 미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보 시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보탬이 될 수 있다. 어떤데 시인 박의지 소불급. 시인은 시 쓰는 사람들인데, 시 쓰는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것이 초목의 이름, 그 식생에 대한 정보, 성질, 이런 것들에 매우 갈급해하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널리 의거하려고 조사를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뒷부분은 약간 소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저희가 읽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수업을 할 때 이 서문 내용을 충분히 잘 읽어서 입에, 몸에, 귀에 숙지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급하게 이렇게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급하게 읽은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 서문을 많이 읽어서 최소 10번, 최대 100번 정도 읽어서 아주 몸에 익고 100번 정도 읽으면 이게 외워질 거니까 눈 감고 이렇게 외워질 정도까지 이걸 이제 익혀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을 오버해서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